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오늘은 비싼 머신기가 꼭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좋은 머신기라고 하면 보통 2천만 원대가 넘는 예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 중반의 머신기를 정말 하이엔드 머신기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머신기들이 뛰어넘는 2천만 원대 혹은 3천만 원 넘는 하이엔드 머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만 원대 머신기는 뭔가 보편적인 머신기로 보일 만큼 시장이 많이 확장되고 다양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카페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나는 어떤 머신기를 사야 되냐? 돈이 많고 여유롭다면 비싼 머신기를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항상 리미티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신기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고, 막연히 저렴한 머신기를 사면 되는 건가? 아니면 막연히 비싼 머신기를 사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에 맞게 머신기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머신기 가게를 운영한 지 5년 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머신기도 많이 잡아봤고, 잡다 보니까 궁금해서 머신기를 다 뜯어봐서 그 관련된 기관에 가서 머신기 엔지니어에 대한 공부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머신기의 기본 취지는 온도의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 온도의 안정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나가는 커피마다 내가 아무리 템핑을 균일하게 하고 균일하게 담고 해도 온도가 다르면 커피 맛이 다 달라지고, 그 달라지다 보면 손님한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매량 대비 이 커피 머신기가 온도의 일관성을 잡아주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머신기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20잔 이렇게 나가버려 보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머신기 같은 경우는 잔수를 따질 필요 없이 추출 버튼을 계속 누르고 나서 10분이 지나도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머신기 같은 경우는 집약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도 커피에 대한 지장이 거의 없고요. 조금 저가의 머신기 같은 경우는 그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카페의 커피 판매량, 하루 판매량보다는 가장 바쁜 시간에 시간당 몇 잔이 나가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머신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립 보일러, 그룹 보일러의 특징에 따라서 머신기 선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일러 그룹 수에 따라서 또 머신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가게들, 일반 동네 가게에서는 투그룹 보일러 머신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룹 보일러를 할지 독립 보일러를 할지는 소비자분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룹 보일러보다 독립 보일러가 개개인의 보일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룹 보일러보다는 비쌀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브랜드,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 머신기에 한정해서 본다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거의 장점은 내가 왼쪽에 헤드에 물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오른쪽 헤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머신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물을 많이 쓰더라도 반대쪽에서 바로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보일러가 상대적으로 온도의 안정성은 같은 보일러 사이즈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온도의 안정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머신기를 선택해야 할 때 보일러도 보일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스팀이 잘 되는 머신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라신발리 M27 제가 처음 쓴 머신기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써야지 벨벳 미크가 되는데, 달라꼬르테 머신기 같은 경우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내 느낌대로만 잘 해도 스티밍이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제가 웬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개거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느낄 만큼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새로운 머신기를 구매할 때는 보일러에 대한 안정성도 체크를 하겠지만 스티밍이 어떤 느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보급형의 머신기 M27, 그것보다는 조금 상위 머신기 뭐 달라꼬르테 에보 같은 경우도 지금 쓰고 있는 머신기가 달라꼬르테 에보입니다. 그리고 뭐 제 친한 형님께서 언더바 머신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최초 국산 언더바 머신기인 모하이도 재밌게 좀 만져본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비싼 게 좋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자기 만족, 내가 여유 있고 자기 만족이라면 충분히 비싼 거 쓰시고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금전적인 거에 대한 제약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머신기는 자동차랑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새 차여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금방 문제가 일으켜질 것이고, 연식이 오래되고 중고 머신기라고 해도 잘 관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새 거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썼던 머신기는 14년식이었습니다. 14년식을 5년 정도 사용하다가 새로 영입한 머신기가 2010년 머신기입니다. 4년이나 더 된 머신기를, 할아버지 머신기를 들고 왔는데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머신기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더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수리를 하시면서 쓰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머신기도 주기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 스케일 청소를 한 번씩 해주면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품 수급이 안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하러 오신 분께서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정도 사용하셨으니까 머신기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신기는 충분히 수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를 배웠기 때문에 업체를 부르지 않고 고장난 부위가 있으면 증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만 주문을 해서 제가 본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머신기도 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 스타일에 맞는 머신기라면 지금처럼 연식이 더 안 된 머신기를 팔고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머신기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